카타르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은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두 팀은 어떻게 준결승전을 치르고 결승에 올라오게 됐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준결승전에서 모로코를 만났죠. 프랑스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모로코의 지옥 수비를 프랑스는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과연 어떻게 뚫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 중심에는 저는 음바페 선수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서 모로코한테 토너먼트에서 막혔었죠. 스페인은 짧은 패스들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 그런 움직임들을 잘 형성된 수비 조직으로 막아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좋은 패스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열었어 보기도 하고, 또 헤딩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도 연결해보고, 또 펠릭스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들의 이제 슈팅, 그런 것도 다 모로코의 수비랑 키퍼한테 막혔었죠. 물론 모든 상황에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로코와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곤살로 하무스 선수의 후반전에 골대에 맞은 헤딩이라든지, 후반 25분에 프리킥 찬스에서 공이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에게 잘 연결만 됐다면 어땠을까라든지, 포르투갈 입장에서 굉장히 운이 안 따라줬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는 모로코를 2대0으로 이겼는데요. 모로코도 저는 젖잘싸라고 말해주고 싶고, 프랑스는 정말 후덜덜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프랑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달랐던 점은, 저는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는 음바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로코의 수비 조직인데, 역습 시에도 정말 빠르게 자리를 잘 잡는 모로코의 수비였습니다. 하지만 음바페의 드리블과 속도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또 음바페한테 수비가 쏠리니까 반대편의 공간이 열리고,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는 이번에 직선적인 패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훅 들어가는 이제 직선 패스들이 상대 선수들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패스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골 장면의 과정도 보면 바란이 그리즈만에게 준 직선 패스가 저는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요. 물론 모로코의 수비가 걷어내지 못해서 이어지긴 했지만요. 사실 모로코의 전 토너먼트 경기들을 보면 상대 팀들이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좀 횡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공격이 루즈해지는 모습을 몇 차례 봤고, 그런 것이 좀 답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적으로 모로코의 키퍼가 워낙 선방 능력이 좋다 보니까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가져가기보다 PK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슈팅 타이밍을 놓쳐서 막 답답하게 볼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깔끔한 몇 번의 패스를 통해서 PK 에리어 안으로 침투를 했고 좋은 슈팅을 많이 때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랑스의 실리적인 운영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유율을 보면 38대 62로 믿기지 않겠지만 모로코가 62를 가져갔고, 패스 횟수 또한 363대 575로 모로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얘기는 프랑스는 볼을 가지지 않고 플레이를 했다는 적이 더 많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적절한 때에 모로코의 소유권을 끊어내서 모로코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기 전에 속도를 활용해서 또는 롱볼을 활용해서 역습을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잘 먹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로코가 만났던 스페인, 포르투갈도 선수단의 퀄리티는 워낙 좋기 때문에 프랑스를 단순히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진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보다는 프랑스의 스타일과 프랑스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결승전에 올라온 한 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는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와의 경기를 치렀고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 선수의 34분 페널티킥과 홀리안 알바레스 선수의 39분 그리고 69분의 멀티골로 3대0의 스코어로 결승전에 진출을 했죠.
크로아티아는 정말 강한 중원 라인,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를 중심으로 정말 단단한 팀이죠. 8강에서는 브라질마저 꺾으면서 4강까지 올라왔죠. 아르헨티나는 과연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사우디전 말고는 쓰지 않았던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우디전에는 또 같은 포메이션에 이번에 데파울 선수가 나온 자리에는 이제 디마리아 선수가 나왔었습니다만 여기 이번에는 데파울 선수를 내보냈죠. 이것은 확실히 중원 싸움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 중원의 숫자를 눌린 것이 좋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으로까지 공이 연결이 잘 되었고 좋은 슈팅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공간을 파는 알바레스 선수의 움직임과 직선적인 패스 그리고 드리블로도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가로지르는 좋은 장면들도 나왔었고요. 알바레스 선수의 약간 투박하지만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서 골까지 들어갔던 역습, 그리고 그때 데파울 선수와 몰리냐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려는 움직임, 또 쐐기골에 어시스트를 한 메시 선수의 엄청난 드리블, 그바르디올 선수를 완벽하게 이겼었죠. 이런 것들이 승부가 결정을 짓게 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바페랑 메시 선수만 보면은 저는 그냥 웃음만 나와요.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와 진짜 저게 뭐야?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여정 끝에 드디어 결승전까지 오게 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인데요. 과연 이 두 팀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전 시대와 현 시대의 왕들의 격돌이라니.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사실상 전체적인 전력상으로는 프랑스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기술적으로 정말 어디 하나 구멍이 없는 최고의 스쿼드니까요.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에 비하면 조금은 투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꺾고 올라왔듯이 이번 대회는 그다지 뻔한 결과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전력차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프랑스는 수비진도 정말 강하지만 가끔 불필요한 파울을 하기도 하고 또 모로코전을 빼면 전 경기 한 실점 이상 실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뚫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번의 PK만 얻어도 아르헨티나한테 분명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제골을 먹히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프랑스가 만약에 내려서게 된다면 물론 뚫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당연히 프랑스의 역습은 더 무서우니까요. 4강전에서의 프랑스는 거의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잉글랜드전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가 완전히 프랑스의 흐름으로 잘 풀렸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 다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경기장 전체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프랑스가 이길 확률 70%?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길 확률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우승컵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대표팀의 생각처럼 아르헨티나도 꼭 우승하길 바랍니다. 바모스!